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는데 당시 인터뷰만 보면 이 사람이 엄청 능력 있는 사업가처럼 보였더라고요. 인천공항 근처에 되게 멋진 호텔 있죠? 파라다이스 호텔을 소유한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 재벌 3세다. 그리고 유명 IT 기업 임원 출신이다 등 누구나 신기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결국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이라고 알려졌지만 주민등록 번호가 2로 시작하는 여자였고 승마 선수 출신이라고 알려졌지만 말 관련 특성화고에 들어가서 1년 다니다가 자퇴. 결론은 뭐다? 저스트 투자 사기 저지른 사기꾼이다. 뉴스에 나왔다면 논란이 되는 전청조 씨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저희 로맨즈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남현희 씨는 사실상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일 텐데요. 남현희 씨가 10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7분간 격정을 토로한 걸 조금 들어봤는데요. 임신 논란부터 시작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투자 피해를 봤다고 하니 앞으로 피해가 결국 계속 늘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해본 사람이 어떻게 전청조가 남자인 걸 모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당사자가 아닌 이상 100%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그동안 남현희 씨의 입장에서 가장 잘 담긴 것 같아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인터뷰의 답변 기조가 난 완전 몰랐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청조 씨가 그동안 사기꾼인지 진짜 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언젠가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완전히 속았다라고 하기엔 성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앞서 말한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임신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은 공인이기에 말 한마디가 모두의 주목을 받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촬영일 기준 어제죠. 채널A에서 전청조 씨를 직접 만나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이상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던가요?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은 나는 할머니에 살았고 7살 때부터 아빠가 없었다. 그러면서 또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투자 사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또 문제는 전청조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 과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돈을 도대체 다 어디다 쓴 걸까 싶었는데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현희 씨를 위해서 대출금을 갚아준다든지 명품이나 비싼 차를 사주는 등으로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남현희 씨가 지금은 인스타그램 폐쇄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게시글로 올리기도 하고 그랬죠. 이거 다 반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쨌든 범죄 수익을 통해서 창출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청조 씨 사기 방법이 남현희 씨 이름을 걸고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나의 이름을 쓰여서 이렇게 투자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 공동정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현희 씨가 하나도 몰랐다고 모든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수익을 공유했으면 이건 정말로 공범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걸 유튜브로 봤는데 결국 영상 끝부분에서는 전청조 씨가 눈물을 흘리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걸로 엄프를 해서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남현희 씨도 계속 라디오며 TV며 나와서 신병을 밝히고 있는데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걸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걸겠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에게 어떤 혐의로 그리고 어떤 걸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걸로 처벌할 수는 없고요. 다만 사기죄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기죄를 재산상 피해를 본 게 없는데 어떻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습니까? 거짓말에 속았을지언정 남현희 씨는 수익만 올리고 손해를 본 게 없어요. 그럼 사기죄 성립 안 합니다. 다만 민사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금액이 적지 않은데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전청조 씨가 알려진 바로는
출소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누범 기간이에요. 그래서 누범 기간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기 언론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든 징역형은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액수가 한 10억 정도 된다면 제 예상으로는 5년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세게 보고 있어요.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억당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나 그리고 아직 피해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지만 혐의를 인정하면 누범 기간이기 때문에 실형은 무조건 삽니다. 남현희 씨와 전청도 씨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같이 볼까요? 완전 속았다 또는 알고 있었다. 일각에서 전 씨가 평소 남 씨와의 관계를 주변에서 과시했고 남현희 역시 전 씨로부터 받은 고급 차량, 명품 가방 등을 공개했다는 점을 미뤄 공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청도 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본인의 정체를 올해 2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현희 씨가 이혼을 발표한 게 올해 8월인데 뭔가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남현희 씨는 공범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전청조 씨의 아동학대 논란입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차로 폭행해서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청조 씨는 사기 말고 한 건 더 추가되겠네요. 이어서 세 번째로 남현희 펜싱 학원 성폭력 의혹이 있는데요. 남현희 씨 펜싱 학원 소속 코치가 성추행을 저질렀는데 전청조 씨가 해당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청조 씨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못하겠어요. 네 번째는 전청조 씨가 펜싱 학원 학부모에게까지 사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의 펜싱 학원의 학부모를 상대로도 3천만 원의 연회비를 내면 스포츠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해서 사기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전과자? 전청조 씨의 인터뷰에서는 아버지를 7살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사기로 지명수배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의 아버지로 주목받는 사람은 전창수 씨고 현재 특정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려 16억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후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전창수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60여 명이고 피해 금액도 대략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데 평소 전창수 씨가 자신의 딸이라며 전청조 씨의 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보여줘 뉴스를 보자마자 전청조 씨가 전창수 씨의 딸임을 바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청조 씨가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건이 어쩌면 되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올린 다른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나의 정체를 속이고 연애를 하고 그걸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기 피해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혹시 이런 일로 하여금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로맨지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더 좋은, 더 유익한 법률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청조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지의 남성진 변호사 신학법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